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2차 방정식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였어요. 2차 방정식 계산은 우리가 개수가 분수이거나 개수가 소수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적당히 10의 거듭제곱이나 혹은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곱해서 개수가 정수인 것들로 바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미리 나눠드린 프린트 29번을 가지고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이 뒷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1차 방정식 테스트에 나온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미지수를 결정해야 돼요. 자, 미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미지수가 뭘까요? 네, 정해지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해서 X값을 보통 미지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걸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1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저번 주까지 했던 방법으로 1차 방정식을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2차 방정식이나 이런 데 가서는 중요한데요.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었을 때 마지막으로는 나온 답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인데 답이 음수가 나와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1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 1번은 얘들아,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이 21일 때 우리가 이 두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4개의 단계로 할 건데 일단 미지수를 결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자연수니까 결국 선생님이 세팅해야 되는 미지수는 구하고자 하는 연속하는 자연수여야 돼요. 자, 연속하는 자연수를 선생님이 뭐라고 줄 거냐면 X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연속하는 두 개의 자연수의 합이 21이래. 자, 하나의 자연수가 X면요, 그 다음 자연수는 우리가 X 더하기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의 합이 21이니까 선생님은 1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 두 개의 합인 X 더하기 1이 2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동류항인 X끼리 합쳐서 2X가 나오죠. 그래서 2X 더하기 1이 21이다 라는 1차 방정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버릴 건데요. 자,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X를 제외한 나머지 항은 전부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했죠. 우변으로 이항할 때 우리가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1 앞에 있는 플러스라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면 자, 2x는 21 빼기 1이니까 20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약분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 x가 10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해당되는 방정식을 만들고 열심히 풀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맞는지 확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이 21이니까 결국 10과 11이 더해서 21이 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구했더니 어때?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하는 두 개의 자연수를 다 구하래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10과 11 이렇게 둘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 연속하는 두 개의 자연수를 전부 다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x는 10, 그리고 답은 10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히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48m가 둘레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m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가 있을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세로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4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미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 미지수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세로의 길이로 하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왜 세로의 길이로 했죠? 네, 질문해서 물어보는 거라. 원래 5반답게 크게 얘기해도 돼, 얘들아. 와 정말 대단해. 이거 꼭 내가 녹음해 넣어줄게. 안 되는데. 알았어, 빼줄게. 아니에요. 뭐죠? 네 아니요. 자, 세로의 길이가 모르니까 세로의 길이를 뭘로 만들 거야? x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x를 세로의 길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모르는 걸 x라고 하자. 이 정도 세팅하는 거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1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 가로랑 세로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xm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6m 더 크니까 x 더하기 6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로가 2개, 가로가 2개지. 그러니까 원하는 1차 방정식은 세로가 2개, 가로가 2개 합쳐서 48m가 되더라 라고 만들면 돼요. 역시 측정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얘들아, 등식 쓸 때 단위를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등식을 쓸 때는 단위를 쓰면 안 돼요. 단위는 마지막에 숫자로 답이 나왔을 때 쓰는 게 단위지 식에다가는 단위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2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6 12는 48 이렇게 나올 거예요. 48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면 2랑 2 있죠? 그래서 4x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인 1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뭐가 나올 거냐면 48에서 12를 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4x는 48 빼기 12 하면 36 이렇게 나온다는 걸 계산할 수 있고요. 양변을 4로 똑같이 나눠주면 우리가 약분되는 바람에 x는 9 이렇게 나온다고 1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까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공간상 여기다 왼쪽에다 풀 건데요. 네 번째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확인하는 과정 어떻게 할 거냐? 얘가 9고요. 그 다음에 6이니까 더하면 15니까 15m, 9m 이거를 정말 더해볼 거라는 거죠. 정말 더했더니 30에다가 18 하니까 48m가 진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게 맞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세로의 길이는 9m다 라고 단위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세 번째예요. 박민수 문제. 자, 민수야 보고 있지 너? 자, 박한주랑 박민수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박민수랑 한주랑 안 볼 것 같아요. 댓글 남기라고 하자. 야, 박민수랑 한주 댓글 남겨요. 꼭 전해주세요, 애들한테. 알았죠? 자, 박민수랑 한주랑 우리 놀기 위해서 초안산에 갈 거예요. 진짜 그림. 자, 멋진 초안산이죠. 초안산 내려오면 여기 아파트 있고요. 아파트 내려오면 학교 있어요. 자, 광민수랑 박한주랑 초안산에서 놀기 위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갈 때는 분속 50m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분속 60m로 왔어요. 자, 이렇게 왔더니
학교에서 초안산 입구까지 왕복하는데 44분이나 걸렸어요. 뛰어가면 5분이면 갈 것 같은데, 그치? 44분이나 걸렸어. 초안산 입구 월계고등학교 뒤에 있는 거잖아. 그쵸. 거기까지 왕복하는데 43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자, 민순의 집에서 초안산까지는 몇 미터인지 구하래요. 자, 여기가 민수 집이야. 학교 아니었어요? 광민수 집은 학교지. 광민수가 이거 무슨 생각을 할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미지수를 결정해야 돼요. 얘는 미지수 뭘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네, 초안산까지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초안산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둘 거예요. 초안산까지의 거리를 x.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속식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시간이니까 1차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속식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죠. 자, 44분이 걸렸죠.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나는 1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차 방정식.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저기 왼쪽 그림에 있으니까 44분 걸렸대. 그러면 우리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50m로 갔죠? 그러니까 속도 50분의 거리 x. 그러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도 60분의 거리 x라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44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1차 방정식은 50분의 x 더하기 60분의 x가 44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왼쪽에다가 이런 거 풀게요.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자, 우리가 분수가 개수인 거는요. 보면 안 돼. 네, 분수가 개수인 거는요. 50과 60의 최소공배수를 찾을 거예요. 50과 60의 최소공배수인 300을 내가 곱해줄 거고요. 300을 곱하면 50에 곱하면 6이고요. 그 다음에 60에 곱하면 5여서 6x 더하기 5x는 44 곱하기 300이니까 13,200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5x 더하기 6x 하면 11x는 13,200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1로 양면을 나눠주면 x가 1200m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는 네 번째 과정은요. 우리가 가는데 50분의 x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50분의 1200 더하기 오는데 걸리는 시간 60분의 1200 해서 약분하면 24 더하기 20이 각각 나오거든요. 해봤더니 진짜 44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놨던 1200이라는 답이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었던 조건에 맞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답은 광민순의 집에서 초안산까지 1200m가 걸려요. 진짜? 1200m 걸려요. 1200m는 걸릴걸? 4번이에요. 자, 이나랑 아람이가 장미꽃을 만들 거예요. 장미꽃을 만들어서 썸남을 준대요. 자, 이나는요, 10분에 장미꽃을 4송이를 만들어요. 그러고 아람이는 12분에 장미꽃을 6송이 만들고요. 이미 이 친구들은 집에서 숙제로 미리 장미꽃을 만들어 왔어요. 이나는 집에서 16송이를 만들었고요. 아람이는 집에서 12송이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1학년 1반 조회 시간에 장미꽃을 동시에 만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도대체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장미꽃이 같아지는 순간을 고르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응? 선생님 숫자 보면 이러다가
그래? 여기 다 녹음돼. 이건 편집해야 되겠다. 아, 예. 하지 마세요. 자, 두 사람 장미꽃이 꽃이 같아지는 시간. 이거 실제로 쓰긴 써요. 장미꽃 같은 걸로는 하진 않지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공장을 돌리다 보면 언제 과연 이 물건들이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식의 계산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종이접기 가지고 하진 않겠지 보통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를 둬야 되죠. 미지수. 자, 이번에는 미지수를 뭘로 두면 될까요? 시간. 네, 이거요. 시간. 두 사람, 요 위에 있는 장미꽃이 개수가 같아지는 시간. 우리 이거를 x로 줄 거예요. 아마 편집 안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나가 한 것과 아람이가 한 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 10분의 4송이 한 거 가지고 이나가 1분당 만드는 장미꽃의 개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이나는요 10분당 4송이의 장미꽃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나가 1분당 4모송이의 장미꽃을 만든다고 하면 이 비례식을 풀면 이나가 1분당 만드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나는 1분당 10분의 4만큼의 장미꽃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X분 후에 이나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꽃의 개수는요, 이나 꽃의 개수는 처음에 16이었다가 1분당 10분의 4씩, 그러고 X분이 지났어요. 송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나 했으니까 다음은 아람이 거 볼게요. 자, 아람이는요, 역시 1분당 가지고 있는 장미꽃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12분의 6송인데요. 아람이가 1분당 3모송이를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식을 풀어버리면 세모는 12분의 6, 그러니까 2분의 1 나올 거예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x분 후에 이나의, x분 후에 아람이의 꽃은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2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의 송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 쓸 수밖에 없겠죠? 이 이나랑 x분 후의 아람이랑 꽃이 같아지는 순간에 찾고 싶죠? 그러니까 결국 구하고 싶은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나 거에서 나온 16 더하기 10분의 4x는 아람이 거에서 나온 12 플러스 2분의 1x,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에 체크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x가 붙어있는 항은 전부 좌변으로 이항하고요. 상수항은 전부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항을 시키면 10분의 4x 빼기 2분의 1x는 12 빼기 1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최소 공배수인 10을 등식의 양변에 곱해주면요. 우리는 4x 빼기 5x는 120 빼기 160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0 나와서 x는 40이 나온다고요. 필요하죠? 확인 절차를 빨리 해버리면 그냥 x에 40 대입하면 돼. 얘들아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나오는 거는 이나랑 아람이가 만든 지 40분 후에 이렇게 꽃송이가 같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29번 프린트에 있는 4개의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았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보실 시험에는 이 4개의 문제를 바꾼 문제가 숫자를 바꾸거나 장미꽃을 백합고 옥수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마 보너스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반도 고생했고요. 보는 여러분도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바로 겁나게 우리만의 안 떠들게 바꾸려면 방편통을 다시 하던가. 지금 바로 쌓이는데. 참고로 지금 동영상 녹화중인 거 알지? 네? 아까 띵 소리 들렸잖아. 야, 이렇게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직관광을 안 돼. 직관광은 안 돼. 완전히 하는 얘기다. 아니. 내가 이거를 꼭 학부모님 단톡에 보내드리고 싶다. 그 선생님도 잘 찍어주시고 계셔.